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체포 귀국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북측에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0억 원가량을 주었다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기종 한양대 N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쌍방울 오너죠. 네. 지난 17일에 귀국을 했어요. 네. 10일 날 태국에서 체포됐다가 네. 귀국할 때는 대북 송금 부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주었다. 그런데 그 돈은 회사 돈 아니고 내 돈이다. 그러니까 그 배임 아니다. 이렇게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검찰 진술에서 새롭게 드러나가지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것은 그 대북 송금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 있다는 거. 네. 이걸 지금 털어놨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 지금 그 수원지검 조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비용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라는 거예요. 2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 그게 1월, 4월 500만 달러. 500만 달러이고요.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스마트팜이 이제 현대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죠. 수익을 창출하자. 그리고 뭐 북한 주민들에게도 파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출을 함으로 해서 수익이 굉장히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뭐 남한 측에서는 현재 지금 스마트팜 거의 스마트팜으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없어갖고 하지를 못한다고. 네,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검찰이 김성태 그 쌍방울 전 회장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어떤 걸 밝혀냈냐면 그 4월 달에 300만 달러가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성태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개선비로 줬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게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네요. 국가 보위부에도 근무를 했고 북한의 상당한 중책을 맡았는데 또 집안을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상장 계급,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장 별 3개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고 또 장인이 양강도 비서, 이제 뭐 도지사급. 도지사급이요? 하고. 리종남인가요? 리호남이죠. 리호남입니다. 리호남. 리호남. 그리고 이철이라는 애명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또 부인은 특히 그 노동신문에 아주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리호철 그 지금 부인이요. 그래서 북한은 뭐 노동신문 기자도 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북한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은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경기도 대북 교류 단체는 아태현 교류협회라고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태현. 이게 태평양의 평화번영위한 국제대 북한 대납 공작 기관으로 나오는데 이때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현 국가보위부라고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호남을 이쪽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방북을 추진해서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뭐 도지사급 하는 사람들은 다 남북 교류에 뭔가 성과를 내 가지고 이제 다 대선 한번 노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방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국가보안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뭐 잠입, 탈출, 해합, 뭐 통신 이런 게 아니라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합법적이죠. 네, 합법적으로. 그때는 또 뭐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아주 뭐 곧 풀리는 듯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만 달러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019년 그 11월하고 12월 사이에 300만 달러를 보낸 건 쪼개기로 보냈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뭐 치적을 좀 쌓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요구를 합니다. 그쪽에서. 네, 그런데 500만 달러는 현금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 300만 달러로 하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나 그 경제사절단이 방북을 했을 때 벤츠도 갖다 줘야 되고 헬리콥터도 동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호 경비라든가 시설 숙박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격이죠. 그렇죠. 퍼레이드도 해야 된다고 그럼요.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300만 달러로 합의를 해서 그 돈을 보낸 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진술로 드러난 것인데 검찰이 이걸 지금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팜 사업, 네. 이건 뭔데 경기도가 그 북한지가 때 이화영이가 약속을 해줬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네. 이 북한에도 스마트팜 사업 하면은 좋다. 네. 그런데 왜 경기도가 돈을 안 대고 쌍방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이화영 그 금고인가 봉인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하고 안부수 아태협 그 네. 위원장 예, 회장이죠. 예. 이제 같이 아태협 갔는데 회장이죠. 지금 결국 두 사람 다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 전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 지금 사람도 그 평화 쌍방울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 해서 구속이 됐고 네, 특히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인데 특히 이제 이하영 경기 평화부지사도 그런데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어떻게 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을 해버립니다. 거의 뭐 10억 원 돈을 그렇죠. 넘게 이제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기부해 놓은 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또 지원한 게 경기도에서 지원한 돈, 이것도 15억입니다. 그런 돈을 모두 해서 지금 사실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교수님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김성태가 사실 체포돼가지고 넘어올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이재명 지사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때 베이징에 가 있을 때 이하영 경기지사가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전화를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지금 대표가 그 KBS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지난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8일이죠. 예. 출연을 해서 그 여성 앵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쌍방울 회장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느냐, 아는 사실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대북교류 사업이라든가 이화영 지사라든가 뭐 여러 그 핵심 사람이 만나는데 전화를 바꿔줬는데 더군다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잖아요. 근데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자가 떼는 거는 사실 좀 얘기 안 되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그 언론에 난 거 보고 얼굴 처음 알았다. 그렇죠. 그리고 쌍방울과 관계는 내의 한벌 사위인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모른다 하다가 그 KBS에 출연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술 먹다가 누가 전화 바꿔줬는데 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한 발 조금 물러섰어요. 뭔가 자기도 누군가가 김성태하고 만났다든가 전화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할 사람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쌍방울의 비서실장 김성태 비서실장이 그 대장동 재판에 가서 내 방에 2번이나 찾아왔다. 그 비서실장 방을 아니 경기도지사가 찾아가겠습니까? 비서실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회장을 만나러 가려면 비서실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아마 감안을 해서 조금 이렇게 여지를 둔 것 같아요. 그 술 먹다가 전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사실은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또 경기도가 아태협이라든가 또 쌍방울이 또 이 경기도와 아태협 간의 그 남북
교류 행사. 네. 여기서 돈을 다 대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 도지사가 모를 리가 없고 특히 대북 관계에서 돈이 갔다는 것은 이화영이가 이제 중간 다리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화영이가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또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도 하고 네. 고문도 하고 네, 네. 뭐 오랫동안 2011년도부터 네. 했어요. 그러면 다 보고를 했을 텐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줄곧 쌍방울 그 전 회장 김성태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측근이 이하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걸 디테일하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다. 검찰 시각도 100%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 단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도에 대북 교류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 평화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사실 경제 사절단 멤버 중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명단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문순 굉장히 뭐 친문 성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들어가 있었는데 다 대권을 노리던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때 무슨 연유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명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하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제 그 다리 삼아서 브릿지 삼아가지고 이제 대북 교류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독자적인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 이런 어떤 구축하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그 근간의 기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시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이죠. 당연히 방북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갈 걸로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하고 주변한테도 나 곧 평양 가니까 그렇죠. 준비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 사람은 원래 정동영 사람 아니야?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빼버린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정치적인 그 배경을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우호적인 측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지. 좀 거꾸로 관계였죠. 이제 그 출신 성분을 떠나서 어쨌든 범주류에 들어와 있는 친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비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방북의 이론으로는 명단에서 제해버리는 게 대선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해경궁 김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경궁 김씨라는 게 지금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게 김혜경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이 그 특혜 취업한 것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이게 다 그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금이 남아 있었던 거겠죠. 그때 이제 이재명에는 또 핑계를 그 다보스 포럼을 내가 가기로 해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했던. 그랬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화영을 앞세워서 평양도 2번이나 가고. 그렇죠. 2번 갔죠. 또 이 쌍방울을 통해서 거기 실세 김영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푹심 사건 이런 그 아태비 위원장이거든. 그거한테 7만 달러를 주고 또 거기 무슨 실장인가 이 사람한테 뭐 43만 달러인가 주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50만 달러를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대북 교류를 추진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팜 사업 그것도 가서 이화영이가 다 협약을 맺어왔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왜 거기다 돈을 퍼주냐 해갖고 이 의결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북한의 아태베 김영해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당신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그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 대신 주라. 대납이죠. 대납을 해달라. 그래서 그 500만 달러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돈도 이재명 때문에 간 돈 아닙니까? 쌍방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치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때 당시는 지금 이런 2018년도에 그 북한에 방북하는 명단에서 빠진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좀 독자적인 어떤 대북 교류 사업 내지는
그런 걸 축적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덩치를 키우겠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추진에서 대북 교류 사업을 따내면서 그 다음에 몸집이 커지면은 대선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당연히 되거든요. 유리하죠. 이런 측면인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쯤에서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예. 체포되기 전에 공항에서 필리핀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재명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시쳇말로 개 피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토화됐다든가 자기 인생이 황폐화됐다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덩치를 키우는데 자기가 빠져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피해를 봤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은 사실은 자기의 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 그런 신분 분들 좀 세탁도 하고 정말 그 주류의 선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쌍방울은 아마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그 주목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쌍방울의 김성태고 배상윤이고 야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 잘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삼성 당신은 LG급으로 우리가 크자. 그 사람들 제치고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성태 그 전 회장도 사실은 뭐 순수하게 100% 이재명 그 대표를 도와준다는 차원보다는 본인의 어떤 자기 사업 상승, 자기 그렇죠. 사업의 그 이익 수익 창출을 위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맞아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그 2019년 5월에 북한 아태이 김영철 아까 이야기한 위원장한테 김영철이 총정찰국장 출신이고 인천 연평도 폭격 내지는 그 폭침 사건 이거를 주도했던 아주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고약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이 편지 형식으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좀 우리 경기도 경제사절단을 초청해 달라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5월에 보내고 그리고 12월에 300만 불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방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돈 달라. 북한은요, 이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현금을 딱딱 줘야지. 그렇죠. 뭐 관광을 가든 뭘 자기 홍보를. 모든 게 돈이죠. 돈입니다. 이거 안 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몇 차례, 세 차례나 열렸고, 뭐 그래가지고. 평화 기류라는 그런 이제 목적하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지금 회장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방북했을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왜 쌍방울 같은 데도 이 작은 데도 이렇게 돈을 주세요? 당신들은 돈 안 주냐?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 냉면 먹는 식당에 와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옥루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김성태가 입을 열기는 열었는데 아마 검찰로서는 뭐 대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연 것도 뭐 크게 수사의 진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검찰로서는 가장 핵심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 시비 전환사채라는 것을 100억씩 200억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쓱 빼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당시 변호사비로 이태영 변호사한테 그때 이태영 변호사가 CB 25억 현금 3억을 받았으니까 현금은 주었을 거고 이 CB가 누구 거냐 전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태가 입을 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 지난번 방송 때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아마 그 김성태의 그 변호인도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광주보검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선까지는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명 어떤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낌새가 보이면
나머지 부분 모두 폭로를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공범들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 도와주는 사람 관계에서는 일정한 선까지는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진술을 다 폭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히든 카드로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유통 흐름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자금 추적을 다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로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과 밀당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검찰이 오히려 딜을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횡령이 뭐 4,500원인가 네. 되고 그러니까 네. 그 횡령만 가지고도 저 깜방에서 못 나오게 늙어 죽을 때까지 네.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 전에도 이렇게 딜을 좀 하자 검찰에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안 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한 300억 정도로 낮춰주세요 했는데 그 거절해가지고 협상이 깨졌다는데 어쨌든 김성태로서는 대북 관계에서 좀 흘려서 좀 반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네. 자기가 원하는 그 카드를 딱 내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검찰도요, 뭐,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밖에서 불구속 수사하고, 예. 그 다음에 신병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출정시켜서 조사를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런 측면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구속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신병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압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숨기고자 하는 부분을 나중에 딜을 통해서도 밝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는 그런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북 그 송금 문제 이런 걸 가지고는 일단 뭐 외화 밀반출했으니까 그건 외국관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인가 그것도 국보법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뭐 여적죄 이런 것은 이적행위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여적죄는 지금 이제 그 죄 자체가 명칭은 있지만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다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는 이제 뭐 잠입, 특수탈출, 해압, 통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북한 측 사람들하고 접선을 하거나 해압을 하거나 네. 통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문서를 주고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뭐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을 했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라도 네. 만나는 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벌을 받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한 우리가 지금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5명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네. 4명이 구속되고 1명이 기각돼 있거든요. 네. 뭐 경남 진보연합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어떤 목적의 행동으로 치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러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통치권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통치권 행사라고 그러죠. 네.